안녕하세요. 이해란 TV입니다. 예, 오늘은 원래 쉬는 날인데요. 지금 조국이 돌아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예, 박희락 교수님이신데요. 국민대학교에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안보 전문가이시죠. 그래서 박희락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에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 미북 정상회담과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또 종전선언 그리고 한미 이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좀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열심히 댓글도 좀 올려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남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교수님 지금 한반도의 운명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의 손에 지금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차 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다고 언론 보도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미북 정상회담 2차 회담이 과연 모두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그런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미북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먼저 그 이 박사님께서 그 우리의 운명이 미국하고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가장 슬픈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G20에 속한 국가고 그러게요. 한미 동맹이 워낙 견고했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운전대를 잡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완전히 뒤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협담을 하는데 그게 언제 열리는지 그것도 누가 결정해주면 알고 우리는 전혀 영향을 못하고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하는지 어떤 의제로 하는지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갈지 그걸 전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 정부는 누구보다 자주를 얘기합니다. 자주는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자주. 그렇죠. 근데 가장 자주를 말로는 하면서도 미국하고 북한한테 너가 알아서 우리 운명 결정해라. 우리 따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가장 참 슬프고도 심각한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역대 정부들은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 접촉하는 걸 이제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북한이 원래 요구하는 거 북한은 계속 너는 상대 안 하고 예. 미국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예.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한국의 대표자는 내다. 또 미국한테도 우리하고 협의하지 말고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나름대로 이제 뭐 큰 수나 내는 것처럼 딱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러니까 참 G20 국가로서 이 참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처지를 한순간에 이렇게 참 뭐 나락으로 진짜 뭐 어떤 그 완전히 그 뭐 힘이 없는 그 헬플리스한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는 게 있어서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이 자주를 말하는 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자주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전혀 없죠.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럼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트럼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몰랐죠. 지금 어느 장소에 할지도 몰라요. 이걸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원래 이게 거래를 할 때 그 중가운데 중매꾼이 있어요. 중매꾼이 잘못 빠지게 되면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리베이트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혀. 예. 사실 그리고 뭐 중개인으로 빠진다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린 건데. 우리의 문제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고 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지금 나선다 하더라도 잠깐만 내하고 확실히 협의한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신지 전혀 의견 표시가 없으시지요? 예. 그래서 미국 정상회담이 이제 뭐 개최될 예정이지만 저는 사실 개최될지도 저는 확실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뭐 합의된 게 없잖아요, 지금. 예, 예. 비건 대표가 오셨는데도 지금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실무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전혀 이제 그 타기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 뭐 베트남에서 한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고, 예. 미국도 트럼프가 딱 그 한마디 이제 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 거 이외에는 그런 별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미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예단하기 앞서서 우리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봐야 돼요. 뭐냐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북한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액을 복구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미국이 이 압도적인 우세를 갖고 군사적 옵션도 우리가 고려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조금 어떤 이 불리한 상황에서 회담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번에 분명히 북한이 CVID라고 무조건 이 핵무기를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과역적인 그 핵무기 폐기를 한다. 그렇게 미국도 얘기했고 거의 그럴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바뀌어서 북한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4개 항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새로운 미북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 정착. 세 번째 겨우 들어갔는데 한반도 비핵화. 들어갔는데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고 판문점 선언했던 그대로 옮겨놓은 거. 하나도 합의가 안 된 거죠. 맞습니다. 네 번째 유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 태산 명동 뭐 서일필이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유리한 입장에서 했는데도 결국 북한의 그 집요한 협상술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베트남 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 지금 북한은 유리한 입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뭐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너 그렇게 이제 핵위협은 없다. 큰 소리 쳤는데 안고 쓸 것도 없다. 뭘 내라. 이렇게 트럼프가 오히려 지금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회담은 새로운 회담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회담의 후속 회담입니다. 그렇죠. 자, 지난해 6월 12일 날 이렇게 4개항이 합의했다. 북한은 당연히 자 1항부터 협의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국 관계 이거 협의하자. 이래서 연락사무소 내주하고 이래라. 그다음 두 번째 평화체제. 그러면 정전선을 하든 평화협정 하든 이거 해달라. 이거가 안 되면 3단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때 순서를 1, 2, 3으로 했으니까. 그럼 3단계 비핵화인데 완전한 비핵화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 입장은 뭡니까? 그건 우리 조선반도의 비핵화지. 그게 뭐 자기의 비핵화 합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번 신년사에서 전략자산 다 빼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협상은 6월 12일 협상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훨씬 나올 게 저는 없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이번 2차 미국 회담에 대해서 정말 냉정한 입장을 가지셔야 되겠네요. 그러는 사실은 지난번 그 상하원 합동 연설 회의에서 보면 이제 뭐 그 자기들이 이제 뭐 자기가 만약에 협상을 안 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 같다.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정은하고 자기 좋은 관계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에 2월 27일, 28일 사이에 베트남에서 열린다. 그거가 끝났어요. 통상 자기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면 베트남 끝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는 뭐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하고 뭐 핵위협을 완전 줄여서 이런 얘기하는데 자기도 조금은 이제 아마 기대를 낮추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다시 빈손 회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내를 뭔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갖고 와야 되죠.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27일, 28일 그 사이에 시진핑하고도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시진핑은 오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취소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 계산은 가서 이제 미국 간의 협는 결과가 별로 없지만 미중 간의 결과를 얻어서 그걸로 본국에 와서 뭔가 이제 성과를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안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불리한 상황이죠. 그게 저는 우려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뭔가 북한한테 지금 이제 뭐 언론에 나오기도 ICBM 능력 제거해라. 예. 그게 이제 미국에 위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자, ICBM 제거하겠다. 지금 이미 북한은 ICBM 제거를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미 민간 지역에 다 이제 분산시킨답니다. 그게 없애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지하 갱도에다가 그렇죠. 한 개씩 다 숨기는 거예요. 숨겨. 민간 지역에도 한대요. 민간인 있는데. 어디다가 하냐면, 우리가 그 북한에 알아봤습니다. 어디다 하냐면, 주로 이제 앞으로 위락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관광지대. 관광 뭡니까? 이제 무슨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저기, 7호산. 뭐 이런데 이제 대규모 관광 단지를 지금 엄청 많이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경우에 이번에 이것만 넘어가가지고 금강산 관광, 그 북한의 관광 사업을 허락해주면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 인질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손을 쓸 수 없는 이 진퇴양난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 지금 또 옮겨놓고 기존 시설을 알려주는 거죠. 자, 기존 시설을 다 없앴다. 없애긴 뭘 없앴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이미 준비하고 있거든.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자기 얼마 전에 폼페이오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는 미국인의 안전이 중요하다. 한국의 안전이 안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ICBM 폐기해라. 그럼 북한도 이제 좀 숨겨놨으니까, 숨겨서 자신도 있으니까, 그럼 폐기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그냥 그것만 폐기하면 많이 요구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맞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상당한 감축이다. 저는 트럼프가 6월 12일 날 끝나고 나서도 주한미군은 장기적으로 철수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또 이번 방위 분담 통해서도 한국이 별로 공허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거래, ICBM과 주한미군 철수 또는 상당히 감축이 이 교환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그냥 좀 불안한.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동식 발사대.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다 이동식 발사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사일 발사 기지를 다 폭파시켰다.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아마 이번에 북한이 그걸 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이제 트럼프 입장 세워줘야 되니까 지난 9월 19일 날 평양 선언을 통해서 그때도 이미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가 미사일 기지 폐쇄한다 그래서 폐쇄하는 게 의미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이동식 발사대 여기에. 네, 그때 폐쇄한다 그랬고. 또 이제 영변 핵시설도 그때 이제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하면 폐기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이미 다른데 우리나라는 농축 시설 다 있고 다 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이거 다 헌 거거든요. 사실 쓸데없는 거. 이제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잘 모르니까 이런 걸 주고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받는. 저는 그 주한미군 철수 또는 상당한 감축의 경우에 우려하는 게 뭐냐면 62년도에 이제 쿠바 사태가 일어났을 때, 네. 이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배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배가 이제 만약 어느 선을 넘으면 폭격하겠다. 그럼 3차 세계대전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협상을 해서 소련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돌아가는데, 그때 이면으로 미국 뭘 약속했느냐면, 터키에 있는 미사일을 철거하겠다.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 이 동맹국에 대한 그런 신의를 생각하는 공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을 믿어라.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합의 조항에는 안 넣더라도 나중에 내가 터키에 있는 걸 철수할 테니 배를 돌려라. 이렇게 협상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면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속은 안 한다. 하지만 지금 순환 배치만 안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전투병력은. 그럼 상당한 규모를 내가 어쨌든 줄일 테니, 그거를 메고 ICBM 기지를 공개하고, 폐기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북한으로서 이미 다 숨겨놨으니까 숨길 예정이고 그래도 그 폐기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검증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도 오케이 할 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관광객들을 거기에 다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인지를 가득 심어 놓으면
미국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김정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 미북 정상회담은 누구에게도 필요한 회담은 아닌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김정은에게만 지금 그렇죠. 이 패가 있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로서는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사실 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코너에 몰려 있어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더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건 대표가 이제 뭐 2박 3일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무슨 성과를 못 얻어왔지 않습니까? 글쎄 뭐 나오는 게 없는 거 보니까 네, 그렇죠. 뭐 나왔으면 얘기가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뻗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본국에 가서 건의를 할 거고 거기서도 심각한 아마 논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밑에서는 이런 회담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건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지금 이제 온통 이제 뭐 자기가 떠들어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리스크를 얘기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나름대로 이제 돌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결정 이것도 상당한 그 위험으로 우리 이제 인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김정은의 지금 달러 박스가 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북한에서 요즘에 새로 들어온 그 정보로는 뭐냐면 새 돈을 그 북한 돈 있죠. 그걸 대거 지금 남발한다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어요. 김정은이가 국내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경계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북한이 붕괴된다 하는 게 90년대 중반입니다.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95년도에 대규모 홍수가 나고 그리고 96년도에 그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그 당시 게리 럭 대장은 북한의 붕괴는 언제냐 어떻게 문제지 반드시 붕괴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미 보십시오.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2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잘못했죠. 예, 그래서 지금 또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실 워낙 못 사는데 이제 이 적응이 돼 있고 또 그 독재라 그럴까요? 독재에 의해서 어떤 체제를 상당히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거는 바로 저는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물론 감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저절로 떨어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감이 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이 있고 감이 안 떨어질 때 나는 뭐 먹고 살 거냐 또는 뭐 어떻게 이런 걸 그렇죠. 같이 하면서 그럼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하도 현실이 힘들고 하니까 이제 뭐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감이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이런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김정은의 입지가 자꾸 강화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감이 떨어지려고 그러다 다시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데 이게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만 고통스러운 일이냐 대한민국에만 위해가 되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장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장차적으로 볼 때는 미국에도 엄청난 위협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 북한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승냥이는 절대로 양으로 변할 수 없다. 그렇죠. 이 독재자가 지금은 숨겨놓고 잠깐 모면할 수는 있지만 언제 또 다시 미국에 이 위협을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비겁한데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나쁜 뭐 깡패 집단이 납치됐다 합시다. 예. 뭐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구해 갑디다만 우리나라 별로 구하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진짜 하루하루를 거기서 견디면서 구원의 손길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 기다리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안방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책대로 하면
그 구출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금 한 시간 빨리 가서 그 사람들 고통을 줄여줘야 되는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우리 남한 국민 중에서 과연 북한 주민들이 겪는 그런 그 어려움, 또 고생,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 시간도 빨리 내가 저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뭐 동포를 사랑한다 하고 이익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현 정부는 어떻게 하면 그 국민들을 그냥 막 무자비하게 총살시키고 먹는 것도 못 해주고 온통 그냥 사실은 여성들한테 말이죠. 성을 그걸로 팔아서 뭐 생활을 하도록 이걸 하면서도 그거를 방조하는 그 지도자하고 거래를 해서 그 사람들 더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돼. 지금 우리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런 입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교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 생각을 뭐 하기도 싫습니다. 우리가 남베트남처럼 북베트남한테 이 정복당해서 이제 하나하나 죽어나가고 이제 막 그 현재 북한점 돼간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렇죠. 야, 미국하고 유엔은 뭘 하느냐, 근데 그때 미국하고 유엔이 그냥 뭐 자기들 그냥 뭐 놀 것도 다 놀고 하면서 말로만 한국 국민들이 안 됐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실망감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우리 남한을 볼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남한 국민들이 과연 우리 뭐 북한 사람들 동포다, 민족이다 말할 자격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은 이 남한의 실정을 알지 않습니까? 통일이 정말 됐을 때 남한의 그 종부, 주사파들을 자기들 손으로 죽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죠.